이번에는 안경 렌즈의 표면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모든 안경 렌즈에는 코팅이 조금 되어 있는데, 이 코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경 렌즈의 품질을 높이고 상품의 부가가치, 예를 들면 블루라이트 차단을 원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렌즈 표면에 다양한 표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이제 반사 방지 코팅이 있고, 하드 코팅, 그리고 자외선이나 청색광처럼 유해광을 차단하는 코팅,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서림이 좀 많잖아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김서림 방지 코팅, 미러 코팅, 요거는 이제 착색 들어갈 때, 색이 들어가는 선글라스 렌즈를 할 때 미러 코팅, 그리고 내열 코팅, 오염 방지 코팅 등등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코팅을 하면 렌즈의 품질도 높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 광학적으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경 렌즈의 코팅 효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시광석 영역에서의 광투과율을 높인다. 광투과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좀 상이 밝아 보이겠죠. 그리고 유해광선, 자외선과 적외선 혹은 청색광을 반사시키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유련상, 플레어가 생기지 않아 안경 착용 시 쾌적한 시야를 확보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 쓰실 때 가끔 이제 고스트상, 그러니까 유령상이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렌즈 후면이나 전면에서 빛이 반사가 돼서 안경을 썼는데 빛 반사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방사되는 그 상이 보이는데, 그거를 생기지 않게 코팅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유령상이나 플레어가 생기지 않아서 쾌적한 시야, 그러니까 좀 좋은 상을 볼 수 있게, 뚜렷한 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경질 피마 코팅을 통한 내마모성 향상, 이제 그리고 정전기 발생 방지 및 렌즈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정전기도 안 생기게 하고 이런 코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용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제 미용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미러 코팅 같은 거, 이제 색상을 넣었을 때 미러 코팅을 넣어서 조금 더 이제 미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팅 렌즈, 안경 렌즈에서 코팅의 효과, 요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양한 코팅을 나가진 않고, 김서림 방지 코팅을 한번 볼게요. 김서림 방지 코팅인데, 최근에는 안경 쓰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마스크랑 같이 쓰기 때문에 김도 많이 서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김서림 방지 코팅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서림 방지 코팅은 이제 안티포그 코팅이라고도 불리고요. 일단은 김서림 방지 코팅에서 김서림, 그러니까 김서림이란 수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작은 물방울로 되어 맺히는 현상입니다. 대기와 물체 간의 온도 차에 의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응결되어 미세한 물방울의 형태로 물체의 표면에 부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서림 같은 경우에는 안경 쓰셨을 때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조금 더 많이 맺히죠. 그 이유가 이제 겨울철에는 실외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낮고 온도가 낮고 실내로 들어오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온도 차에 의해서 그 대기 중에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안경 렌즈에 이렇게 응결되어서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김서림 쓰면은 약간 안개가 쓴 것처럼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김서림으로 인해 안개같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표면에 부착된 물방울에 의해 입사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 난반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에 부착된 물방울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빛이 난반사되면서 빛이 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건데, 따라서 이제 물방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거나 평평한 상태의 수막을 만들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반사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물방울을 제거하거나 아예 평평한 상태의 수막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깨끗한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기와 물체 간의 온도차 때문에 대기 중의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로 인해서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제각기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뿌옇게 보이고 이제 안개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김서림인데, 이제 이 김서림을 제거해 주는 게 김서림 방지 코팅입니다. 그럼 이런 김서림이 발생하는 원인은 렌즈 표면 에너지 때문입니다. 렌즈 표면 에너지가 높은 경우 렌즈면에 달라붙은 물 입자는 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렌즈 표면 에너지가 낮은 경우 물 입자는 동그랗게 물방울을 맺히게 되고, 당연히 물방울이 빛을 굴절시켜서 제대로 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에너지가 높으면 얇게 퍼지고 표면 에너지가 낮으면 물 입자가 둥그렇게 맺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렌즈 표면일 때 렌즈 표면 에너지가 높으면 물이 이런 식으로 약간 퍼지게 맺히게 되는 거고, 렌즈 표면 에너지가 낮으면 물이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면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이렇게 퍼지는 거고 어떤 게 이렇게 둥그렇게 맺히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렌즈 표면 에너지는 이 접촉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 표면에 물방울이 있을 경우 이 렌즈와 물방울이 이루는 각, 요 각으로 이 이루는 각으로 이제 접촉각으로 이제 표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 표면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이 접촉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유리랑 플라스틱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유리에 좀 더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퍼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접촉각은 더 작고 유리가, 그리고 이제 표면 에너지는 유리가 그러니까 더 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각이 작아진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표면 에너지가 셀수록 좀 많이 끌어당겨서 접촉하는 면적을 넓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아마 쉬우실 거고, 표면 에너지가 크면 접촉각이 줄어든다는 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친수성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표면 에너지가 높아서 물방울이 얇게 퍼지는 거예요. 친수성에서는. 그러니까 표면 에너지가 높으니까 접촉각이 줄어들겠죠. 여기와 여기 이 각도가 요거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막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소수성 표면에서는 표면 에너지가 낮아서 좀 둥글게 맺혀지는 거죠. 물방울이 또렷하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친수성은 물방울을 얇게 펴져서 수막을 형성하고, 소수성은 이제 물방울이 맺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수성 표면을 내는 거예요. 발수.
물방울을 맺히게 해서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발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수성 표면을,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수성 표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로는 자동차 유리 같은 걸로 봤을 때 외부는 빗방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소수성 코팅을 합니다. 발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동차 외부 유리는 이렇게 소수성 표면을 하고, 내부에는 이제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수성 표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김서림 방지를 소수성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김서림 입자는 굉장히 매우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물방울이 맺혀도 흘러내려가지가 않아요.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렌즈면에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렌즈 표면에 물방울로 맺혀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 안경 쓰시는 분들은 비가 올 때 빗방울이 눈앞에 이렇게 렌즈에 떨어져도 그때는 안개가 쓴 것처럼 빛이 퍼져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물 분자가 굉장히 커서 밖으로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이제 그게 난반사를 이뤄내지가 않은 거고, 이런 김서린 입자는 굉장히 매우 작아서 물방울로 맺히면 그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난반사를 이뤄내면서 이제 김서림이 생기는 건데, 따라서 이제 김서림 방지되는 이제 수분이 렌즈면에 부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렌즈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물방울이 김서린 입자가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얇은 수막을 형성하게. 친수성이어서 이제 이루는 접촉각을 낮게, 그래서 골고루 퍼지게 수막을 만드는 게 이제 김서린 방지제예요. 그래서 김서린 방지제는 친수성으로 만들어서 렌즈에 이제 수막을 형성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물방울로 맺히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김서림 방지를 하는 거면 물방울이 아예 맺히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제 아예 렌즈에 부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친수성 상태로 만들어서 얇은 수막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김서림 방지제로는 친수성 아크릴계 수지, 실리콘계 달랑제 또는 올리고머를 친수성 수지와 혼합하여 코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친수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김서림 방지제의 성분은 바로 비누와 글리세롤 같은 계명활성제입니다. 계명활성제가 이제 친수성과 그 소수성을 이제 섞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물과 기름이 이제 섞이지 않을 때 계명활성제를 넣으면 두 개가 섞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이제 주 성분이에요. 계명활성제가. 그래서 단백질 용액과 뭐 수산화기, 카복실기, 아니면 뭐 아미노기, 케톤기, 설폰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친수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면은 이제 보통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친수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김서림 방지 코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서림 방지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물과 결합하여서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물방울이 하는 얇은 이렇게 수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수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김서림 방지 코팅의 원리이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김서림 방지 이렇게 클리너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계면활성제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렌즈 표면에 닦으면서 이 계면활성제로 인해서 물방울이 이렇게 골고루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서림 방지 클리너 같은 거 구매하시면은 아마 구매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게 이제 물로 닦으면 코팅 효과가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물로 닦으면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겉에 있는 코팅이
사라지면서 요게 다시 친수성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코팅제가 사라지면 이제 다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얇은 수막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코팅 중에서 이제 김서림 방지 코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플라스틱 렌즈는 이제 유리 렌즈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으로는 가볍고요.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내충격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내열성이나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염색이나 탈색, 그러니까 색을 넣기에 용이하고요. 자외선은 거의 차단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유리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단점으로는 표면 경도가 낮아서 쉽게 흠이 난다, 스크래치가 쉽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굴절률 값이 작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곡이 쉽게 일어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 안경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렌즈도 열 경화성 수지, 열 가소성 수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열을 가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3차원적인 망상 화합물이 돼서 고체로 굳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제 냉각을 한다고 해서 다시 액체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 게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CR39가 있고 트라이벡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경화성 수지 안경테 소재들이랑 이제 렌즈는 CR39가 있고 트라이벡스가 있구나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CR39가 어떤 렌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굴절률은 1.5, 아배수는 57.8, 비중은 1.32 정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중이 유리 렌즈보다는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마모성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H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리 렌즈처럼 연마 가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우수하고 100도씨에서도 견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법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CR39는 주영법을 사용한다. 열 경화성 수지. 이 주영법을 사용을 하고 몰드와 개식기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드가 어떤 거냐? 렌즈를 규격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만드는 성형 틀이에요. 그래서 렌즈 윗면과 아랫면의 공유를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스킷은 그 몰드를 고정을 해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 틀이죠. 요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외워달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렌즈의 중심 두께를 결정하고 모노모의 밀봉, 그리고 외부 이물질의 혼입이 방지되는 거, 중압 수축을 보완하는 거,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한다. 이런 게 이제 게스킷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노머에 촉매 같은 거를 넣어서 배합을 해서 준비를 해 놓고 유리 몰드를 이제 게스킷과 이렇게 고정을 해서 조립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드 사이에 모노모를 주입을 하고 1차, 2차 중압을 하는데 1차는 온도가 조금 더 낮고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1차 중압은 70에서 80도, 20에서 30시간, 그리고 2차 중압은 115도에서 2시간 이렇게 중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온 이제 렌즈를 확보를 하는데 이제 상하 몰드를 분리해서 고체 상태의 렌즈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압 과정에서 생긴 렌즈의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닐링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상태를 검사하고 목적한 굴절력을 얻기 위해서 연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색상을 넣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내 마모성을 향상하기 위해 하드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 코팅, 저희가 아까 배웠던 뭐 김선희 방지 코팅이나 이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코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조 공정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열 경합선 수지의 다른 거인 트라이맥스, 요거는 이제 방탄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징에 대해서도 투명도가 우수하고 내충격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1.53, 그래서 CR39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배수는 43에서 4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비중이 1.1 정도,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트라이백스는 내화학성도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와 비교하는 데서 많이 나오는데, 폴리카보네이트보다는 굴절률이 낮기 때문에 고도수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열 가속성 수지, 요거는 이제 고분자 화학물로 1차원적인 긴 사슬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폴리카보네이트가 있고 PMM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MMA가 폴리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이 폴리라는 게 좀 여러 개가 모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고분자 화학물들이 이제 폴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포함을 하죠. 그래서 PMMA가 있고 폴리카보네이트가 있다. 이것도 폴리가 들어가죠. 뭐 예를 들면 열 가소성 중에서 저희가 안경테 소재에서도 뭐 폴리아미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폴리라는 단어가 약간 고분자에 좀 많이 쓰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C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이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치수 안정성과 내충격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것도 이제 방탄 소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마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충격성이 좋은데 내마모성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를 골라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뛰어난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고, 가시 투과율이 89% 정도 되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넓은 온도의 범위에 대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단은 좀 중요한 거는 긁힘 저항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내 마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반무태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출 성형으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와 트라이백스를 비교하는 건데, 트라이백스가 굴절률이 더 작고 폴리카보네이트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고도수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얇게 나오니까.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는 아배수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트라이백스가 상이 좀 더 선명하실 거고, 비중도 더 가볍고요. 긁힘에 대한 저항력도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카보네이트는 굴절률이 높아서 고도수에는 괜찮지만 아배수도 떨어지고 긁힘 저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내충격성은 좋지만 내마모성도 떨어지고 아배수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소성 수지 중에서 PMMA, 폴리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하드렌즈 소재로도 사용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체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요것도 사출 성형법으로 제조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렌즈는 이제 유리 렌즈에 비해서 가볍고 내충격성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은 기본적으로 크라운 유리보다 다 가볍다, 플라스틱 소재가. 내마모성은 이제 ADC CR39 렌즈는 4H 정도, PMMA는 2H, PC는 B,
크라운 유리는 9H. 그러니까 PC 렌즈 자체가 내 마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 충격성은 PC가 가장 좋고요. 굴절률 자체도 1.58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배수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이제 안경 렌즈의 표면 처리.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 코팅을 하는데, 이제 코팅 효과는 이제 광투과율을 높이고 유해 강선을 방사시키고 유연상이나 플레이어가 생기지 않게 하고 내 마모성을 향상시키고 미용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미러 코팅 이런 걸로. 그래서 오늘 배웠던 저희가 코팅은 김서림 방지 코팅이고, 김서림이라는 게 수증기가 물체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물방울로. 그래서 온도차가 생기면서 그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응결해서 물방울 형태로 맺히는 거고, 그 물방울에 의해서 빛이 난반사하면서 안개와 같이 뿌옇게 보이는 게 이제 김서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서림 방생하는 원인은 렌즈의 표면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면 에너지가 높으면 렌즈에 살짝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 에너지가 낮으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동그랗게, 이게 표면 에너지가 낮은 거고 이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 에너지는 접촉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접촉각이 작으면 표면 에너지가 큰 거고요. 접촉각이 클수록 표면 에너지는 약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은 이렇게 물이 퍼지는 거, 표면 에너지가 높아서 물방울이 얇게 퍼지고 접촉각이 작은 거. 소초성은 표면 에너지가 낮아서 접촉각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서림 방지 코팅은 렌즈를 물방울로 만들어서 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친수성 상태로 만들어서 얇은 수막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렌즈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하는 게 아니라 렌즈 표면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퍼지게,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게 이게 김서림 방지 코팅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김서림 방지되는 렌즈에 부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친수성 상태로 만들어서 얇은 수막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소재로는 친수성 소재, 그래서 이제 계면 활성제 성분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물질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친수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얇은 수막을 만들어서 난반사를 일어나지 않게 해서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게 하는 게 이제 김서림 방지 코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렌즈와 이제 코팅 중에서 김서림 방지 코팅을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